네, 쇼미더스타 시즌2 오늘은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들어주시고 QR코드 스캔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영희님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영희님께서 박셀바이오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 벌써 1년 넘게 제가 보유하고 있답니다. 비중 20%, 평단가는요. 83,300원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요. 지금 들고 있었을 때랑 평단가가 굉장히 갭이 크죠. 1년 넘게 보유를 했고 바이오 섹터 그래도 좀 기다리면 나을라나 했더니만 9월부터 쫙 빠집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주가 지금 좋아져야 되는 시점인데 이 시기가 사실은 좋아져야 그렇죠.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시기가 좋아져야 네.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지금 항암 치료제, 표적 항암 치료제 이쪽은 당연히 지금 주목을 받아야 될 시기예요, 네. 사실은. 근데 시장이 이러니까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한 받고 상황이 있어요. 되었고 글쎄요, 박셀 바이오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사실상. 그리고 작년쯤에 저희가 차익 실현을 한번 했던 종목인데 정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이제 항상 뭐 어떤 이슈가 생기면 뾰족산을 그리고 확 올랐다가 바로 떨어져요. 그만큼 신뢰도, 그러니까 박셀 바이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이오주는 사실상 굉장히 긴 연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바이오주가 예를 들어 우리 오늘부터 항암 치료제 할 거야. 내일 제품 나와. 내일 임상 들어가. 그게 아니잖아요. 내일 임상 이상 들어가. 이게 안 되는 회사가 안 돼요. 바로 바이오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게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찌됐든 임상, 일상, 뭐 독성 테스트 결과 거기서 사이언티픽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다시 임상 이상을 신청하고 그 승인이 나면 또 그 이상에 대해서 사이언티픽 데이터를 내고 그죠? 이런 굉장히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바로 투자 영역이 바이오 섹터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나는 금방금방 승부 보려고 샀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보시면 뭐 물론 지금 손실이 크셔서 걱정은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던져놓는 사실은 샀으면 던져놔야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대신 저점을 잡는 노력은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묻어놔야 돼요. 이게 회사가 뭐 예를 들면 의견 거절이나 그렇게 나올 회사는 아니에요. 회사 CEO의 성향도 그렇고 그다음에 회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도 어떤 이들은 큰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의 꿈을 안고 지금 계속 연구와 임상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주목을 받으려면 그 연구 결과치와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가시화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약간 가시화적으로 나오기 시작해도 시장에 의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서 계속 빠진 거예요. 사실 저라면 제가 이 종목 들고 있다면 저는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이걸 뭐 굳이 지금 와서 물을 더 타서 이걸 더 올라왔을 때 빨리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그냥 지금은 어떤 시장에 관심이 쏠릴 때까지는 내버려 둬야 되는 네 혼자 잘 클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내버려 둬야 되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냥 좀 내버려 두다 보면 잘 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이 박셀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시간을 두고 편안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잡채님 사연인데요. 엘컴텍입니다. 1920원 비중 20%, 종목 상대 여기에 남겨도 되나요? 네, 됩니다. 자, 엘컴텍 종목입니다. 지금 비중 20% 정도 담고 있는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왜 올라간지는 아세요, 혹시? 이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으로 그 금값 상승이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금값이 오르면 여기서 항상 올라요. 어김없이 뛰는 종목이 이 엘컴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값에 대한 부분들은 금이 야 금을 좀 사야 되겠어. 야 금값이 막 올라.
이런 때는 언제냐 하면 사실은 전쟁의 위협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위험 자산이 굉장히 불안할 때 네. 이럴 때 사실 금값이 많이 오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해야 되냐면 네. 금이라도 사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금 가지고 혹시 계신 거 있어요? 저는 꿈입니다. 좀 아. 사놔야죠. 많이 모아놓고 싶은데. 여러분 그 네. 은행 어느 은행이라고 내가 이 특정 은행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은행에 가면 금실물 투자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금실물 투자를 해놓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얼마치의 금을 사놓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제가 지금 한 500온스 정도 가지고 있어요. 500온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값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 실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을 은행이 보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게.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그 금을 보관해주는 그런 이제 금 실물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엘컴텍도 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좀 봐주세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은 이건 테마성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엘컴텍은 금값이 계속 올라도 계속 오르지는 않았어. 그 왜 그러냐? 이건 약간 테마성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테마성으로만 움직이고 회사가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을 이게 막 사업을 막 제대로 막 확 영위하고 하지는 않아요. 네. 그죠? 늘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최근에 그래도 많이 올랐지 않나요? 올해 뭐 4월 달에 엄청 오르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월봉상으로 딱 바꿔볼게요. 계속 그냥 긴 거예요. 이래 차트 보시면 계속 기었잖아. 여기서 계속 기었는 거지. 이게 이게 뭘 제대로 온 적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주봉도 보세요. 오른 적보다는 빠진 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네요. 제대로 된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사업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장 폐지 뭐 이렇게 당할 회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금값이 살짝 뛸 때 결국은 뭐 그렇다고 이걸 사놓고 전쟁이 일어나라라고 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뛸 때 무조건 파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회사의 주사업이 좋아져야 되는 거지. 이 금값 잠깐 뛰는 거에 어떤 투자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뛸 때 그때 좀 나오는 전략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다음으로는 이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채님의 삼성출판사입니다. 22,000원 비중은 5%예요 라고 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출판사를 들고 있다. 그죠? 아기상어 그쪽을 들고 있다. 네, 아기상어를 들고 계신다고? 네, 아직 들고 계신 분은 좀 오랜만에 봐요. 핑크퐁? 삼성출. 네, 핑크퐁 쪽. 네, 이걸 17,180원. 이걸 얼마에 들고 계신다고요? 지금 매수가는요 22,000원이니까. 약간 손실 중이시네. 네, 근데 오늘 상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몇 번 더 가면은 그래도 평단가 이게 오겠는데요.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현재 1위를 했죠. 이 베베톤가? 그 삼성 출판사에서 제공한 컨텐츠가 1위를 네. 했습니다. 네. 사실 넷플릭스에 제공하면서 넷플릭스하고의 보통 계약은 이제 사실은 여기에 대한 개런티는 별로 안 해요. 그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1위를 하고 계속 인기가 지속된다고 해도 삼성 출판사에 큰 이익이 잡히진 않아요. 근데 왜 원래는. 상한가를 이렇게 간 거예요? 왜 갔느냐? 결국은 이 부가적인 그러니까 이게 세계 1위 할 정도면 부가적인 사업들이 또 생기죠. 뭐냐? 캐릭터 사업도 생길 거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후속 작업에 대한 이제 후속 작업을 했을 때는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러니까 이게 인기 없을 때 지금처럼 앵커님이 인기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앵커님 바라보면 시각이 확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거네요. 아이돌이 안 떴을 때는 그렇지, 별로 그렇지. 그런 건데. 딱 그거죠. 뜨면은 네. 막 굿즈하고 행사. 그렇죠. 이거 한 번이라도 똑같은 거네요. 만나보게 해달라 그러고 네, 뭐 그런 별의별 느낌이네요. 거잖아요. 딱 그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딱 그 네. 상황인데 연속적으로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 물론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너무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나 예를 들면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염려돼서 빠진 건 아니에요. 그냥 쭉 흘러내려온 거잖아요. 왜 흘렀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흘렀어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아서 흘렀는데 여기서 보면 거래량 거의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장기 성장성을 보고 많이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래량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같은 날도 거래량 없이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거래량 없이 상한가 갔다 내일도 거래량 없이 상한가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거는 내일 눌림목이 들어오면 오히려 사야 되는 신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들고 계시면 더더욱 좋죠. 그냥 나는 보유자니까 나는 보유자니까 그리고 마음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은 충분히 납니다. 근데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글쎄요. 요걸 좀 뭐 중기적으로 봐도 27,000원까지는 한번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이 사실 돈이 갈 데가 많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돈이 어느 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걸 그렇죠.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컨텐츠 1위 했다. 그것도 아동 프로그램 쪽에. 그렇죠. 굉장히 아동 프로그램 캐릭터들요. 캐릭터 사업 굉장히 활발합니다. 요새는 아동들 거의 휴대폰 들고 다니죠. 휴대폰 들고 다니고 휴대폰 케이스에 그 다 캐릭터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식당 가면은 엄마들 맨날 핸드폰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삼성출판사가 계획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갔으니까 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붙어가면 긍정적으로 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추후의 또 계획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전문가님의 수익률 그럼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